네, 안녕하세요. 투엔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다들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었어요 지금. 지금 촬영이 4월 30일 토요일에 네, 토요일 하고 있는데 어제죠. 금요일 장에서 또 다시 한번 폭락이. 대폭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마음 아픈 건 마음 아픈 거고 그쵸.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오늘은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 이번 주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저희는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돈은 없어졌는데 돈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교 대상이 있다는 예, 게. 그렇죠.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57%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처음이죠. 3월 24일부터는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숏만 쳤어도 그렇죠. 왜 숏을 안 쳤을까요 저희가? 저희가 너무 롱 올리 전략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는 숏이라는 상품을 사실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저 좋아합니다 이제. 아, 그래요?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쵸, 저도 그런데 좋아하기로 했어요. 3월 24일에는 막 그렇게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지금은 돈 벌 게 숏밖에 안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주간 기준으로 S&P는 한 마이너스 6% 정도 S&P가 저렇게 빠졌네요. 예, 빠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3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번 많이 주에. 빠지긴 했네요.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은 뭐 나쁘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의 수익률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제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오르고 네,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5.3%였는데 환율 영향으로 마이너스 4.47% 정도로 실제 수익을 내고 있고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11%예요. 와, 저희 액티브 시작하고 나서.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이때 한 주 잠깐 좋았다가 오히려 저희 한 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왜냐면 저희는 이때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약간 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에 배팅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부진했다가 이제 시장이 쫙 빠지면서 저희께 올라갔었죠. 다시 내려갔네요. 근데 이제 다시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 한번 만났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액티브 시작하고 나서는 뭐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네요 빨리. 그렇죠. 이제 빨리 여기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장이. 그래서 S&P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한 7% 정도 오버퍼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 저의 매매 내역은 없습니다. 사실 저번 주도 없었는데 이번 주도 없어. 저번 주는 바빠서 없었고 네. 이번 주는 뭐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뭘 더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사실 프리푸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덜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택이랑 프리푸트는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 저번 주에 이제 실적 굉장히 좋을 거고 나는 그 실적에 배팅을 하겠다.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역대 최대 발표했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다 갈아치웠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 좋았고요. 근데 주가는 빠졌다. 빠지고 있습니다. 택은 그나마 좀 저번 주에 좀 첫 맞고 이번 주 실적 발표하고는 버티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넷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수익을 보다가 지금 뭐 얘도 워낙에 소형주니까요. 예, 소형주고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기 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확신 있게 담았던 종목인데 얘는 아연의 그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연 소식이 조금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택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1위가 고려 아연이고 네네. 그리고 2위가 이제 니르스타고 3위가 글렌코어라는 기업인데 스위스 기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다 둘 다 스위스 기업이고 이제 글렌코어 같은 경우에 전기동, 아연, 코발트 생산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택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죠. 택일 마켓 쉐어가 올라간다. 그 마켓 시야가 올라가고 얘네가 지금 하향 조정을 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전력 가격이거든요. 유럽 전력 가격. 그러니까 유럽 전력 가격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에너지 장난 아닙니다. 예, 아직 안 잡히고 있어서 이 아연을 생산하는데 전력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아연을 수요가 있어도 전력 가격이 이 정도면 못 만들어요. 얘네가. 근데 아까 서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 다 스위스 기업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유럽 전력을 쓰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글렌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더 늘리지 못해. 그래서 하향 조정을 한 거고 택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보다는 조금 비용 측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네.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아연 가격을 많이 올리면 되지 않나요? 많이 올리면 될 것 같은데서도 그게 기업이 함부로 못 하나 그거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핵심이니까 정가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실제로 핵심. 엄청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사실 뭐 수요가 이 정도 가격은 안 돼 할 때까지 계속 올리는 게 조금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쭉 올라가다가 아연 가격도 최근에 이거는 또 전방 수요 둔화 우려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요도 많고 공급도 부족해.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전방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실적이 여기서 아무리 좋았어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해요. 그쵸. 네. 그래서 택이랑 지금 프리포트 맥모란 FCX 같은 경우에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인데 반도체 기업들 실적 다 나왔습니다. 네. 웬만한 기업들은. 그리고 인텔 실적 발표 쇼크였어요. 인텔은. 안 좋았나요? 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그래 나쁘진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아주 가이던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디램 DXI 지수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종합 가격이고요. 디램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을 매수한 이유는 이 디램 가격이랑 마이크론의 주가랑 되게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로 가는데 이 디램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마이크론이 70달러였거든요. 그렇죠. 예. 얘기하셨던 거죠. 예, 70달러였는데 지금 이때쯤에서 이미 70달러가 왔으니까 70달러 깨졌거든요. 네. 70달러니까 아직 이 정도의 갭은 배팅할 만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수요도 생각보다 뭐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텔 실적 발표를 보니까 확실히 그 뭐냐 커스터머,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한 주는 더 볼 생각입니다. 한 주는 더. 네, 그래서 뭐 지금 딱히 건들 게 없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죠.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FC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덜고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싸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바이 더 딥을 할 생각입니다. 그거 완전히 야수인데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다. 그렇죠. 근데 특히 유난히 더 빠진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펀더멘탈이 튼튼한 애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네. 저는 TSM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사지 않을까. 트레이딩 측면에서.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인데 저도 뭐 매매는 따로 없었어요. 사실 진짜 할 게 없었어요. 그쵸. 이걸 뭐 어떻게 더 여기서 해야 되지? 할 게 딱히 없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금 거의 농산물에 치중해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사실 농산물로 수혜를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라늄은 에너지로 제가 에너지로 개념을 찾고 있는 건데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원자재가 있고 원자재 관련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은 사실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괴리를 되게 시장이 잘 알아맞혀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라늄 ETF는 사실 주식이거든요. 우라늄 원자재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은 원자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 시차와 그 시장의 반응 또 이런 거를 좀 요즘은 그거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없었고 제가 좀 그냥 업데이트된 뉴스를 좀 들려드리면 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팜유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전 처음 봤을 때 뭐 이 정도 뉴스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꽤 중대한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일단 수출을 안 하기로 발표를 했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필수 소비재 상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먹는 것부터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인상시켜야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원자재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전가를 할 수 있을 거냐, 기업들이. 이게 지금 핵심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이것도 사실 전쟁 이슈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전쟁이 길어지면 이것도 더 뭐 정부에서는 사실 그 내수를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언제 풀릴지 확정은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특징인 상상.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상상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루 종일 네, 상상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상상하죠. 예. N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상상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좀 좋은 기사였어요. 뭐 옥수수나 콩 가격 최고가 찍는 건 아는데 이제 그 내용이 좀 좋아서 가져왔는데, 네네. 결국에는 처음에 전쟁이 나면서 비료 수출이 안 되니까 네. 원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들이 다 비싸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원유 쇼칠 때 네네. 원유 쇼칠 때 그 배경인데, 그 원유가 계속 올라가니까 바이든 정부는 원유를 낮추고 싶었어요. 가격을. 그래서 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허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팔 수 없는 건데 이걸로써 원유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에탄올을 만들려면 지금 들어가는 게 옥수수 양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탄올 휘발유에 들어갈 옥수수 양이 우크라이나 총 수출량보다 5배 많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다 오른 것도 원유가 지금 없어서잖아요. 그쵸. 뭐 원유도 부족하고 또 뭐 가스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건데 그쵸. 지금 바이든의 이런 행보가 또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 음.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농산물은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음. 전쟁이 끝나고 이 공급망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쟁이 끝나도 또 뭐 심리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원자재 관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원자재 관점은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문제는 주식 관점에서 이 원자재를 사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맥도날드가 8% 인상했다. 이런 식으로 전가 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지금 엄청 핵심. 주식을 볼 때 핵심. 주식을 볼 때 핵심이라서 그 타이슨 푸드는 전가가 잘 된다고 그나마 최근 자료에서 발표가 돼서 나름 방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근데 우라늄 주식은 이게 전가가 될 거냐? 저는 이걸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면 다른 걸로써 지금 갈아타도 뭐 손실은 있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농산물이 엄청 대란이고 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옛날에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네. 뭐 GMO 같은 거 되게 핫했었잖아요. 있죠 GMO. 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잘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알아봤죠. 음. GMO까지는 아니고 보통 GMO도 하지만 이 GMO를 메인으로 한다는 거 보통 종자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 종자 기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있거든요. 그 비상장사 몇 개, 그러니까 세계 3대 종자 회사가 있는데 네네. 2개가 비상장이에요. 그리고 1개가 지금 미국 상장돼 있는데 이 기업 주가 좋습니다. 이 종자라는 게 GMO랑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근데 이 종자는 결국에는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씨를 수입해 오거든요. 그 씨를. 그 씨에 대한 다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 해가지고 그 씨를 수출하는 기업들. 근데 거기서 씨를 유전자 변형을 해서 하는 게 GMO. 네, 근데 한 회사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자를 만든다는 건 결국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뭔가 뭐 지금 주가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제 관심 종목에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제 관심 종목에 네. 코르테바라고 있어요. 코르테바. 코르테바. 네, CTVA 티커인데 역시 미리 다 상상을 하셨군요. 네, 상상을 해서 근데 최근에는 좀 빠지긴 했네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어서. 그 전까지 엄청 올랐군요. 네, 근데 이게 절대량으로 보면 차트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저점이 45달러였고 네. 저점이 45달러였고 그다음에 고점이 62달러니까 막 엄청 올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네요. 네, 왜냐하면 결국 이 종자는 뭐 이게 제가 종자 이 밸류체인을 보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폭에 대한 한계. 왜냐면은 뭐 Q를 마음대로 네, 늘릴 수도 마음대로 늘릴 찍어낼 수- 수도 없는 그쵸, 거고. 그쵸. 근데 대신에 방어는 확실히 됐겠죠. 근데 최근 하락할 때는 그래도 좀 같이 빠졌던 면이 있는데 그 하락폭이 62에서 지금 57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도 않았네요. 꽤 빠지긴 했는데요. 이 정도면. 근데 뭔가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다시 재진입하기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뭔가 서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장이 불안정한데 그렇죠. 어느 정도 방어되는 방어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사이드가 열려 있긴 한데, 근데 그 폭발적으로 업사이드가 생길 거냐는 좀 저는 사실 회의적이긴 해요. 코르테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가기 괜찮은 거고. 근데 저는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냥 이 전가 잘하는 맥도날드나 뭐 허쉬 초콜릿이나 TSN이나 이런 게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원료가 아무리 올라도 결국 프라이스에서 올려버리면 기업은 뭐 마진 구조 그대로니까 그리고 더 많이 올리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 톱니바퀴 안에서 지금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군요. 하지만 결국 숏이 제일 좋았다는 사실. 그렇죠. 네. 이 숏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은 하는데. 네, 이거 저희는 자야 되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롱을 잡아놓고 잤거나, 그러니까 맞아요. 프리장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전쟁이 또 났나? 이 수준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의 조금 단점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뭐 결국 투자로서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성과로서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목표는 다음 주는 그냥 절대 수익으로 네, 플러스 수익을 전환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죠. 그렇죠.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